일단 집단 에너지 사업이란 한 개 이상의 에너지 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주거상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다수의 사용자에게 공급 판매하는 사업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집단 에너지의 사업 목적은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집단 에너지를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집단 에너지가 그 현재 전력시장 구조에서는 중앙시장으로만 진출하고 분산 전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스 쪽이라든가 전력 쪽에서는 그 LNG 기반 대용량 CHP 위주의 집단 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분산형 전원으로의 역할을 하는 건지, 그리고 집단 에너지가 공급이 왜 확대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현재 시스템 상에서는 조금 마찰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정의를 보시다시피 열 또는 열과 전기라는 것에서 집단 에너지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은 열을 메인으로 공급하는 부분이라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전기에서 사업자분들이 수익이 더 많이 나오다 보니 열과 전기가 더 앞으로 온 거고, 또 열과 전기에서도 전기가 더 앞으로 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집단에너지 사업은 크게 그 지역 냉난방 사업과 산업단지에 스팀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분류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의 사업의 기대 효과는 일단 분산형 전원의 역할뿐만 아니라 일반 발전 대비 에너지 효율이 좋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도 감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뭐 전력 계통의 안정화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 장점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분산 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CHP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CHP의 어느 정도 일정 양을 유지하면서도 시스템에 부담이 안 가는 방향으로 흘러가야지 지금과 같은 기대 효과들이 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 사업을 보면 보통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면 열병합 발전 사업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그 사업 구조가 열병합 중심으로 그 열을 생산하고 전기를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발전사에서 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반 발전 대비 열병합 발전은 열을 스팀 터빈을 같이 붙임으로써 열을 동시에 생산하기 때문에 효율이 일단 일반 발전 대비 높다라고 나타났고, 그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좀 작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 1차 에너지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효율이 좋아져서 그 공급 효율 또한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단 에너지의 주요 변천사는 일단 뭐 석유 파동 이후에 그 수급의 안정성이라든가 국가 에너지 효율 때문에 집단 에너지 사업이 처음에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도권 인구가 급증되고 그 대규모 아파트들이 설립되면서 지역 냉난방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두 번째 단계를 보시면은 그 민간 사업자분들이 대거 좀 참여를 함으로써 집단 에너지 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확대 위주의 정책을 하다 보니 확대되는 양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CHP 기반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이 영위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최근에 탄소 중립 선언을 하면서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탄소 중립 과정에서 집단 에너지가 열 에너지의 탈탄소화 수단으로 핵심 수단으로 좀 각광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이 새로운 사업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고, 특히 전력하고 가스 제도 개편에 대해서 집단 에너지 사업자가 어떤 식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집단 에너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집단 에너지는 사업자분들이 34개 사업자분들이 있습니다. 한단을 포함해서. 그렇다 보니까 그 집단 에너지의 요금 자체가, 지역 냉난방의 전력 요금 자체가 하나의 그 상한 제도와 총괄 원가를 결합한 복합적인 요금 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 연료비 변동 부분은 1년에 변동비 부분을 한번 조정을 하고 고정비는 2년에 한번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변동비에서 조정을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이 1년 사이에 있게 되는 경우
저희는 가스비와 연동이 돼서 그 연료비가 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가스와 전력 관련 제도에 집단에너지 사업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전력 같은 경우에는 그 전력 가격이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열병합 발전이 모드 전환을 통해서 전기를 일방적으로 생산하거나 아니면 열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영향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집단에너지가 확대 위주의 정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장 점유율이 약 20% 정도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고, 특히 지역 낙남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자가 자신이 필요한 열을 자기가 소비도 하면서 그 남는 열을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사업자의 내부 소비가 점점 늘어나고 열 에너지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 각 산업단지의 사업장에 알맞는 열에 대한 스펙트럼을 공급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지만, 대부분 그 산업단지의 집단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급업체와 쌍무 계약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부나 정책이 관여할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냉난방이나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CHP의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지역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외부 수열이라고 하는 발전 배열이나 소각열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CHP의 사용 비중이 조금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도 CHP 위주로 그리고 석탄을 주로 연료로 해서 생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석탄은 그 탄소 배출을 좀 많이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지역 집단 에너지의 보급에 있어서 그 에너지 효율 개선율과 온실가스 개선율을 항상 그 매 5년마다 그 집단 에너지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석탄 에너지는 어떻게 보면은 산업단지의 메인 연료로 활용되고 있고, 그 대체 효과와 비교되는 개별 사업장의 산업단지 보일러는 LNG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산화탄소 감축량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량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어서 집단에너지 보급 효과에 있어서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단지의 연료 전환이 매우 시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